김여정이 담화문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예견했던 일이죠. 저는 이미 벌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때죠. 맹렬히 비난하고 모든 언론 매체들, 특히 대외 언론 매체들이 맹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맹비난을 하게 된 기본 원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북한은 엄청나게 반발을 했고 모든 대외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저는 그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윤석열 정부와 북한 정권, 특히 김정은과는 이미 돌아설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섰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이 한미군사연합훈련을 재개한 것은 5년 만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정권 시절에는 김정은의 발바닥을 핥던 정권이기 때문에 또 김정은의 하수인 역할을 하다 못해 비굴하게 놀았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았죠. 특히 실기동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중단됐던 모든 실기동훈련이 이제 시작되었고 우리의 국방력도 점점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군의 위상도 지금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특히 폴란드를 비롯한 이 동구권 나라들, 나토에 가입된 나라들이 우리 자체 힘으로 만든 무기들, 자주포, K9이나 이 탱크나 전차와 같은 이런 우리 무기들을 계속 요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우리의 국방력이 제고된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이 재래식 무기, 비대칭 무기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최고의 열세라는 것 북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최고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8월 15일 광복절 축사와 연설에서 그리고 이번 100일 기자회견 때 집권 100일 맞으면서 기자회견을 할 때 한 이야기가 북한에 아마 골수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럼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서 담대한 대북 구상을 담은 그 제안을 구체적으로 밝혔을 때 왜 즉각적으로 안 하고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 이 시점에 와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왜 18일 날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했을까요? 거기서 내부적으로 토론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미 윤석열 정부와 북한 정권 사이에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기 때문에 이틀 있다 발표를 하든 3일 있다 발표를 하든 이미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몰고 간 것은 바로 전 정권입니다. 문재인 전 정권 시절에 북한에 비굴하게 놀았지만 북한은 문 전 정권, 즉 문 전 대통령과도 일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심지어 개성시인은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엄청난 입에 담지 못할 독소를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삶은 소대가리 미친 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지금보다 더 심한 독소를 그것도 수차례 한 겁니다. 모욕과 망신 주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미친 개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또 미국산 앵무새라는 말까지 쏘가면서 정말 맹비난을 했죠. 그런데 다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이 원대한 대북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전제 하에서의 담대한 구상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완벽한 비핵화 로드맵도 아니고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북한의 비율을 맞춰주고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북미 협상이나 남북 협상을 해왔던 것입니다. 즉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문재인 정권을 맹비난했던 거죠. 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할 수 없는 또 한국 정부로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도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만 하고 북미 회담만 열기만 해도 그 나머지는 한국 정부나 문재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는 듯 모든 것을 약속했지만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은 이미 문재인 자기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이 문재인 하수인 정권을 이용하여 국제 무대에 데뷔하고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국제 무대에 나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이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을 이렇게 여는 것뿐만 아니라 대북 유엔 제재도 이 문재인 정권을 이용하여 그 제재를 해제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고 보니까 문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와의 맹비난도 김여정의 담화문도 그 연장선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대북 구상을 발표하고 유엔 제재 완화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또 비핵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미국이 또 유엔 안보리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문재인 전 정권이 모두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 모든 정보를 김정은에게 줬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에게 어떤 말을, 또 북한 정권에게 어떤 말을 해도 결국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의 전략, 핵 보유국으로 가려는 연장시키면서 질질 끌어가면서 자기들이 핵 보유를 인정하는 단계로까지 오랜 기간이면 어쩔 수 없이 핵 보유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려 했던 것이 바로 김정은의 전술이었습니다. 문재인에게는 먹혀 들어갔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특히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왜 15일 대통령 연설 이후 4일이나 지나서 지금 발표할까 하는데, 그건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즉 5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취임식을 했죠. 이미 취임식과 함께 이미 그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한미연합 훈련을 재개시키고 국방력을 더 강화하게 하고 북한을 압박해서 유엔 제재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순간부터 이미 북한은 윤석열 정부와는 일체 고려를 할 수 없고 회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일 후가 됐든 4일 후가 됐든 한 달 후가 됐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종도, 즉 대북 정책을 전 정권과 다르게 법과 원칙에 따라 종도 있게 가겠다는 그것이 바로 북한에는 상당히 거슬리는 구상이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호하게 김여정을 내세워서 다시 담화문을 발표함으로써 일체 그 어떤 기대도 하지 말라고 잘라 말했던 것입니다. 즉 자기들의 대남 정책을 김종인 대변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을 통해서 발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할까? 왜 통일전선사업부나 아니면 외교부나 이런 공화국 내각이나 이 정부 발표가 아니라 왜 김여정의 개인 같은 부부장 담화문으로 발표할까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김여정은 지금 김정은의 친동생일 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 부부장, 이것은 선전부부장이나 조직부부장의 어느 한 개 부서에 종속된 부부장이 아니라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라고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김여정이 당 선전부 1부부장이라고 못 박아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즉 김여정의 직책을 노동신문이 직접 발표할 때 조선노동당 선전부 제1부부장 김여정 제1부부장 동지라고 1년 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부부장직을 해임됐다는 당전의 정치국위원장을 다 물러나면서 지금은 조선노동당 부부장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의 확실한 직책이, 제가 북한 정보에 의하면 김여정의 확실한 직책은 김정은 소기실 제1부실장입니다. 부실장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 부실장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럼 실장은 누구일까? 실장이라는 직책은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여정이 지금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조직부 일부 부장들이 우리로 말하면 수석 비서관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 대통령실에 수석 비서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정무수석도 있고 민정수석 실은표했지만 사회통합수석을 비롯한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이런 수석들이 있는데 이것은 조직부 일부 부장들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김여정은 그들보다도 오히려 상급인 김종은 비서실 부실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여정의 담화문은 곧 김종은 당중앙위원회 비서실 담화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발표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변인보다도 김여정은 더 높은 대통령 비서실 실장급에 준하는 사람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김여정이 맡고 있는 전체 모든 당정인의 조직, 선전, 근로단체, 농업, 과학, 국방, 군수 다 담당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김여정이 맡은 직책이 김정은의 비서실 부실장 겸 외교안보 분야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즉 외교안보 분야라는 것은 통일전선사업부, 국방부, 외교부를 통틀어서 북한도
외교 안보 분야라고 합니다. 국방부와 통일전선사업부, 국방성, 외무성을 맡아서 관장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김여정의 독설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대북 정책에 관해서 북한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수십 차례 방송을 통해서 북한의 정보를 활용하여 방송을 했습니다. 돌아설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제목으로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 김여정, 김종은 우리를 환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속속들이 꿰뚫어보고 있는 김종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이번 김여정의 담화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언론 매체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한국에서 돌아가는 정세, 국제 정세를 다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깊숙한 내용까지도 북한의 김정은은 또 김여정도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 이거 사실 무서운 일입니다. 손금 보듯 알고 있다는 것. 그만큼 여기에는 친북, 종북 세력들, 특히 대언론 매체들을 보게 되면 우리 여기서 활동하는 종북, 친북 단체들에게 격려를 보내고 그들을 지지하는 듯한 기사들을 계속해서 싣고 있는데 그 대표적이 바로 우리 민족끼리 조선의 오늘, 요명, 유경, 메아리, 통일메아리, 민족통신과 같은 이런 엄청난 매체들에서 지금 이 담화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맹비난하고 있는 글들이 수도 없이 실리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